안녕하세요. 다란사니까 박지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 병원은 엑소좀 탈모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수술만 하는 게 아니고 메디컬 탈모 치료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중에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톡스 탈모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톡스 탈모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혼자서 떠드는 것보다는 따끈따끈한 논문을, 보톡스 탈모 치료의 리뷰 논문입니다. 여러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기 때문에 펀메드에서 검색되는 여러 가지 이 논문을 서치해서 그거에 대한 디스커션을 하는 논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더 검증되고 정확한 전달이 될 것 같아요. 자, 이 논문은요 2022년도에 나온 거고요. 저자는 로버트 잉글리시하고 소피아 루이즈라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제목은 Use of Botulinum Toxin for Androgenetic Alopecia, A Systematic Review. 그래서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에서 보톡스 치료에 대한 리뷰 논문입니다. 먼저 업스트랙트 초록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리뷰를 통해서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에서 보톡스 주사 치료의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펀메드라는 거는 우리 의사들이 그 전 세계에서 논문을 검색하는 사이트 엔진입니다. 거기 다 그걸 쓰거든요. 펀메드 검색을 통해서 탈모 치료의 보톡스를 경험을 발표한 5개의 논문 연구 결과를 찾아서 그거를 리뷰하였다. 그리고 5개 연구 결과들을 보니 연구 기간은 짧게는 24주, 6개월부터 60주까지 한 15개월 정도 되겠네요. 다만 이 실험군, 대조군을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총 연구 대상자는 합치면 165명이었고 모두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의 남자 환자들이었다. 그리고 모발 카운트의 변화는 18에서 20.9%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있었던 거죠. 18%에서 20% 정도가 모발 카운트가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다. 그리고 보톡스 주사가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실험군, 대조군이 있는 연구가 아니고 대상자의 토탈 숫자가 5개 합쳐도 165명밖에 안 되는 점, 그리고 자다드 스코어,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다드 스코어가 이제 낮다는 점, 이런 단점 등으로 이 결과를, 연구 결과, 논문의 결과들을 해석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성 탈모에서 적용하기에는 대규모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다드 스케일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요. 이건 뭐 상식선에서 우리가 좀 안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다드 스케일은 자다드 스코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다드. 요거는 임상시험의 질을 방법론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서요 3가지 항목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을 했느냐, 맹검했느냐, 탈락 요소가 있느냐, 요 3가지를 가지고 각각 점수를 부여해서 이 스코어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논문 혹은 어떤 실험을 진행했다면 그 연구의 이 실험의 진행 과정에 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맹검, 이제 뭐 무작위 할당, 그거는 이제 랜더마이즈드하게 실험군, 대조군이 있을 때 누구는 실험군, 누구는 대조군으로 딱 뭐 정해놓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이거는 집어넣어야 바이아스를 막아주니까 의미가 있을 거고, 가령 맹검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중 맹검 스터디, 뭐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의사도 모르고 환자도 몰라야 이 주사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플라시보, 노시보 뭐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혈당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이게 인슐린인지 인슐린이 아닌 사람도 있을, 플라시보를 검증하기 위해서. 근데 의사가 인슐린이라는 것도 모르고 놔야 되고 받는 환자도 이걸 몰라야 이중 맹검이 되거든요. 그런 맹검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스코링이 매겨지는데 이게 조금 낮다. 연구들을 보면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서문 인트로덕션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냥 AGA,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의 그냥 기본적인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민감한 모낭의 DHT가 WNT, 베타,
윈트 베타 카테닌 패스웨이를 불능으로 만들고, 그냥 그 패스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불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TGF 베타를 유도해내고 모유두 세포의 세포 자멸사, 에이포프토시스라고 하거든요. 이를 유발해서 휴지기가 길어지고 연모화가 진행돼서 결국 탈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탈모는 이러한 기전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탈모를 예방하는 게 이제 바로 피나스테라이드,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약과 이제 미녹시딜이 이제 여기에 이 방금 말한 패스웨이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DHT에 의한 탈모 기전이 강력하고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연구자들은 요거 이외에도 다른 어떤 생물학적, 조직학적, 형태학적으로 탈모에 기여하는 인자들이 있는지를 쭉 연구를 해온 거죠. 네, 이것뿐만 아니라 마이너한 다른 이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안드로겐 유전성 탈모증이 있는 조직에서 보면 혈행이 조금 감소돼서 보인다거나 조직 내 산소치가 낮은 것들이 요런 것들이 탈모를 더 유발했지 않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된다는 겁니다. 또 TGF 베타 1이나 섬유화가 더 많이 보이는 것도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GF 베타나 혈행의 감소가 탈모를 일으키는 기전이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보톡스 탈모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